어, 그녀는 대책 없는 표정으로 얼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서린 고민 끝에 문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날 좋은 날에. 나는 한마디와 그녀의 품에 파란 장미 꽃다발을 밀어 넣었다. 안녕하세요. 썰보따리입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현실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프라인. 5월에 작은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모임이라고 해봐야 10일의 만남이었다. 모르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늘 설렘으로 다가온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실망할까? 예쁠까? 좋아하던 게임에서 알게 되었는데 게임보다 이 아이가 더 좋아져서 게임은 그다지 접속하지 않게 되었다. 연락만을 주고받으며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 무척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세상 모든 고민과 난관을 모두 겪고 있는 듯이 말하던 그녀가 내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신선하고 활력에 넘쳤다.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동질감을 느꼈었다.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에게 더 끌리고 위태로울 정도로 우울한 짙은 파란색 같다가도 희망찬 하늘빛을 기대하는 모습이 작은 바닷가의 조그마한 조약돌이 지평선 너머에 두고 온 꿈을 잊지 못해 고민하는 나는 불만이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작은 새의 날갯짓보다 더 빠르게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 너의 우울한 유아 한 폭이 도대체 어떻게 이 정도로 나를 매료시키는 건지. 그랬다니까. 안 웃겨? 내 옆에 그녀는 큰 눈을 천천히 깜빡거리며 새하얀 이를 손으로 가리고 나를 바라봤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속으로 외치며 내가 쥐어준 파란 장미를 든 그녀의 손을 누르고 파고들어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의중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마워. 라고 말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을 위해 조금 되돌아가려 한다. 2016년 봄엔 RPG 게임에 빠져 있었다. 무슨 영웅전이라는 게임이었는데 그 당시 막노동에 가까운 기술직 일을 하고 집에 녹초가 돼서 와도 꼭 두세 시간은 하고 잤을 만큼 빠져 있었다. 통쾌한 액션, 캐릭터의 육성에 따라 강해지는 쾌감이라던가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커뮤니티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나는 사냥보다도 사냥터 앞에서 넷상에서 친해진 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자는 결국 계속 신경 써주는 착한 남자한테 마음이 가기 마련이야. 찰랑이는 은발, 달라붙는 코풍스러운 가죽 의상, 커다란 데다 예쁜 가슴의 캐릭터가 여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신은 대구에 거주하는 30살 여자라고 했지만 메이플 스토리 때부터 이골이 나는 여장남자에게 속아 과금 아이템을 바쳤던 나로서는 알 수 있었다. 저놈은 분명 거시기를 달고 있다. 이게 기본 깔고 가는 마인드였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여자들의 기준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기자기하거나 여자향이 묻어나는 게임이 아니라면 이런 RPG에서 여성 유저를 찾아보긴 힘들다. 있더라도 그 주위에는 호위무사들이 늘 같이 다녔다. 그리고 내가 말이라도 걸라치면 그 호위무사들은 핏보다 빠르게 온갖 욕을 쏟아내고는 자신만의 공주님을 지켰다. 물론 그 호위무사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됐다. 그게 진심이건 아니건. 간혹 가뭄에 콩 나듯 있긴 하지만 저놈은 아니라고 내 직감이 말해주었다.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롤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 거다. 저놈이 욕을 하는 뽐새만 봐도 냄새가 난다. PC방에서 두들기고 있을 키보드의 냄새 말이다. 물론 나는 가위바위보에서도 맨날 지는 똥촉 중에 똥촉이다. 게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거래소, 길드 유저 집단, 필드 채팅을 모두 열어놓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언제부턴지 키우고 육성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재밌었다. 묘한 중독이었다. 누군가 흥미로운 주제를 미끼처럼 던져주길 기다리는 물고기처럼 이때만큼은 나는 강태공 저리 가라였다. 걸려라 걸려. 별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낚지 못한 차에 길드 내에 흔치 않은 여성 유저인 척하는 것 같은 라이스가 들어왔다. 뭐해? 친구 뭐해? 딱 봐도 남자 말투다. 여자들은 친구 뭐해? 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 왜냐면 남자들이 먼저 말을 걸기 때문이다. 석상처럼 가만히 있지. 아저씨들이랑 사냥이나 가자. 그럴까? 호기심에 가까운 관심은 늘 내게 긍정을 유도하기 쉬운 것 같다. 여성 유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귀찮은 사냥을 지원하는 내가 한심하기까지 하다. 의심은 들지만 표면상 여자니까. 한심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본능에 충실하니까. 남자로서의 의무를 호위무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는 그래서 국방의 의무도 피하지 못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다. 사냥에서 전사 캐릭터인 나는 특별한 스킬 없이 방향키와 우클릭, 좌클릭을 적절하게 섞어 누르기만 하면 됐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냥이 끝났다. 별다른 수확은 없었다. 라이스는? 우리 번호 교환할까? 라는 제안을 했고, 그래 그럼 네가 남자인지 확인해주마 하는 생각을 가지곤 우린 손쉽게 번호를 교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책에서 봤는데 소름이 끼치는 원인은 인물이나 사물, 혹은 기억에 대한 이미지가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라고 했다. 어릴 적 나는 내가 음침하고 모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개인의 모양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었다. 윤리적인 이유로? 개인의 욕심?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는 원인이지만 그보단 생존에 관련이 깊은 절실함이었던 것 같다.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대범한 사람에게는 대담하게, 쾌락을 쫓은 이에게는 웃을거리를, 우울한 사람에게는 더 슬픈 위로를, 그런 식으로 내 얼굴과 마음을 바꾸다 보니 내 모습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게 되었다. 그저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면이 여러 개 생길 뿐이었다. 상황에 맞춰 가면을 바꿔 쓰는 것도 이젠 이골이 난다. 얼굴이 하나도 감싸지지 않아서 1월의 추위를 견딜 자신이 없는 허울 좋은 가짜 얼굴. 그런 자신의 얼굴을 매만질 때 그녀가 말을 걸었다. 이런 게 완벽한 타이밍이었던가? 잠수. 아니. 왜? 기껏 단체 대화방 만들었는데 왜 말 안 해? 그러는 넌 왜 대화방에서 말 안 하고 접속했어? 그냥 싫어. 강강수월에 니값 한다. 그 아저씨 자꾸 추파 던지고. 주마도 같은 지역 사니까 부담스럽게 보자고 하고. 그래, 온라인 상대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너는? 나? 나는 허겁지겁 가면을 고르고 있었다. 하마터면 늦을 뻔했다. 본심이 나올 뻔했기 때문이다. 나도 믿지 마. 맞는 가면을 딱히 찾을 수 없었다. 되도 않는 말을 내뱉어가면서 사실 남자들은 쟤나 얘나 나나 친구나 다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가면을 똑바로 썼다. 그래서 제일 대화에서 알맞는 말을 골라 뱉었다. 그래도 묘하게 너는 신뢰가 간단 말이야. 동갑이라 그런가? 뭔 동갑이야. 너 90일이잖아. 빠른 90일이야. 띠도 원숭이라고. 우린 친구야 알았어? 알았어. 벼랑 끝 잔디가 살랑이는 것을 보니 그래픽이 바람까지 실어왔나 보다. 조잡한 그래픽은 나의 마음처럼 같이 지지직대고 있었다. 결국 섹스야. 나는 놀라 게임 화면에서 근처 유저가 있진 않은지 찾아보았다. 얘는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귓속말로 하던가 하지. 섹스가 대순이야. 그보다 그렇다고 언놈을 만나든 바라는 건 섹스밖에 없어. 지금 남자친구가 그래? 나는 애인의 유무와 속 이야기를 듣기 위해 떠보듯 물었다. 응. 보면 만날 대실 밥 대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안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어. 옥수수 식빵이라고. 작은 애들이 로맨티스트인 척한다던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잇. 어릴 때 포경수술 잘못해서 그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니 꿈틀꿈틀거린다. 정말 맛 좀 한번 호되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일단 광대 가면을 쓰고 그녀의 웃음이 더 자아내고 싶었다. 가면이 비뚤어지긴 했지만 그녀의 웃음을 사는 데는 성공했나 보다. 나를 깎아만든 가면이었다. 그 후로 그녀와 게임에서도 메신저로도 쉴 틈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다. 내심 사실 남자라 그런가? 이런 적이 되게 많았다. 대화가 잘 통해서 이 사람이 남잔가? 여잔가 의문이 들 때쯤 남자였던 것이다. 라이스는 표면상 여자긴 했어도 사실 남자고 그래서 나랑 말이 잘 통하고 그런 잡념이 돌았다. 내심 여자임을 기대하면서 5,000도가 넘게 끓는 용광로 앞에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그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서울로 상경해 게임 관련 일을 하는 것이 꿈이고 꿈과는 다르게 가족들이 주는 부담 때문에 아무 곳이나 빠른 취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씩씩하고 굳센 상황과 텍스트에도 어딘가 한 구석 쓸쓸함이 느껴졌다. 누나 드디어 서울 간다. 라이스 서울 온다고? 36살의 강강수월의 형이 물었다. 네, 왔대요. 사정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에 취직하러 온다는데 그래도 축하주 사주려고요. 나는 쇼핑카트를 밀며 대답했다. 줄여서 수월 나 그리고 다른 게임 회원인 30살의 모스가 오프라인에서 글램핑을 계획했고 야영장 근처 대형마트에서 창거리를 고르는 중이었다. 프로필 보니까 딱 좋은 상태던데. 수월이 말했다. 뭐가요?
무슨? 먹기 딱 좋다고. 어휴. 철딱선이 없는 양반. 노답노인. 모스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쇼핑카트를 밀었다. 나만 쓰레기인 부분이냐? 사실 나도 프로필을 보면서 이렇게 예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다. 그래도 수월의 대답은 정적으로 답했다. 아마 모스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 두 명도 적이었다. 우린 늑대니까 한번 지를 보이면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게 뻔했다. 서로의 의중을 숨기고 눈치를 보며 보이지 않는 마피아 게임이 시작됐다. 수월은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뜀걸음으로 따라왔다. 에이 솔직하지 못한 놈들. 우린 야영장 텐트에 도착해 고기를 구웠다. 캠핑 10년 차 PD님의 개구뛸 꿀팁. 이 캠핑 고기는 말이야. 돼지 목살이 최고야. 돼지 목살을 달라고 할 때 돈가스처럼 한번 눌러달라고 해. 그리고 구울 때 딱 5번. 탄다. 탄다. 우여곡절 끝에 구운 고기는 다행히 맛있었다. 잔뜩 사온 소주도 분위기 탓인지 잘 넘어갔다. 오늘따라 소주가 달았다. 소주가 달다고 느껴지는 날은 정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하고 생각했다. 녹색 빈병이 발에 치이고 고기의 비계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낼 때 수월이 취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반쯤 풀려 있었는데 또 지겨운 얘기를 하겠구만 하고 생각했다. 왜요? 너 고민 있지? 아니요. 딱히. 있잖아 이마. 형이 별명이 관심법이야. 다 보인다 보여 임마. 자 누구인가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형은 성대모사를 하면서 나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없어요. 진짜. 좋아하지? 수월의 말 한마디에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온라인 여자면 잘 해주지 마라. 한 번 주는 것도 아닌데 호구처럼. 고민 들어줘 뭐 해줘 뭐 도와줘. 해서 백날 들어줘봐라 한 번 주지도 않는데. 전곡을 찔렸다. 역시 나이는 허수로 드는 게 아닌가 보다. 이번에 내가 쓴 가면은 아직 제작이 덜 끝났다. 다음에는 정말 들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우물쭈물한 표정에서 다 티가 났나 보다. 경험담이에요? 괜히 형 반문했다. 들킨 것이 부끄러웠다. 윽잔다. 수월은 대답을 회피하고 얇은 모기망을 거쳐 작은 간이 침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모기가 들어와서 여러 방 물렸다. 산모기는 정말이지 지독했다. 십자가 모양을 몇 번이나 냈는지 모르겠다. 나는 타들어가는 붉은 숲과 한참을 어울리고 나서야 잠을 청했다. 밤은 간지러움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한적한 주말 오후 미루던 만남을 신청했다. 통증을 겪고 나니 마음이 한결 과감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녀는 연어가 먹고 싶다고 했다. 딱히 아는 맛집은 없어서 몇 시간을 알아본 것 같다. 결국 그녀는 그녀가 사는 강남과 내가 사는 구로의 중간 신림에서 만나자고 했고 몇 시간을 알아본 것들은 허사가 되었다. 그녀가 미워서 하나도 들떠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흥얼거리며 머리를 만지는 내가 조금 더 미웠다. 왜냐면 프로필 사진에 그녀는 예뻤다. 게임에서 냉소적인 말을 내뱉은 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런 외모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얼굴이었다. 저녁이 되고 약속 장소에 미리 나가 있다 보니 작은 노점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붉고 밝은 색의 장미들 중에 그녀를 닮은 파란 장미를 한 송이 골랐다. 남자친구도 아닌데 장미를 샀다. 오바했다. 이번 가면도 아직 미완성이다. 거품을 씌운 가격을 흥정하고 돈을 내밀었을 때 때마침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쓰러져가는 봄과 불완전하게 피어나는 뜨거운 밤바람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약속 장소인 3번 출구 앞에 더욱 불완전한 그녀가 위태롭게 피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2번 두드렸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고는 옅은 화장기에 얼굴을 반짝이며 웃었다. 진하지 않은 옅은 화장이었다.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 얼굴이었다. 그럼에도 오똑한 코에 날카로운 눈매, 얇고 짙은 눈썹, 그리고 붉은 입술. 빨리 가자. 어휴, 나 배고파. 어디야?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이처럼 그녀는 내 팔짱을 끼고 무작정 걸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행인 것은 맞는 방향이라는 것이었고 불행인 것은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는 것이었다. 뭐 먹지 뭐 먹지? 그녀는 가게 안에 들어서서 메뉴를 번쩍 들고 말했다. 앵두 같은 입술로 조잘조잘 됐는데 하나도 시끄럽지 않았다. 그래, 나도 만나게 돼서 반가워. 나는 농담처럼 비꼬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민망한 표정으로 웃으며 내게 악수했다. 여기 만들어 먹는 초밥도 있나 봐. 나오는 연어를 올려 먹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
음식을 주문하고 나는 어색하게 창밖에 파전집만 봤다. 사람 앞에 두고. 그녀는 맹한 나의 손을 꼬집으며 말했다. 꼬집혀도 좋았다. 살짝 따가웠다. 내 심장보단 덜 아프겠지. 갑작스러운 터치에 심장이 아팠다. 성격이 정말 좋았다. 어떻게 지냈어? 매일같이 연락하는 사이에 적절치 않은 우문이었다. 실제로 보니 더 지질거리는 나였다. 그냥 말했잖아. 썸 탄다고. 얼마 전에 걔랑 곡성 봤어. 난 아직 안 봐서 너랑 보려고 했는데. 여름에 더워지면 영화제도 가려고 걔랑. 나도 가고 싶은데. 뭐야 미안하게 시리. 이번 가면은 쿨한 남자이다. 게임에서 본 자상한 호위무사일 역할이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몸을 일으켜 작은 주먹으로 내 가슴을 내리쳤고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이라고 말했다. 근데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데. 그 꽃 뭐야? 그냥 오다 주었어.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이었다. 유행 지난. 부산 남자 코스프레야? 됐으니까 받아. 고마워. 꽃 처음 받아봐. 그녀는 우수에 찬 눈으로 꽃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래도 꽃을 받고 그런 눈으로 꽃을 봐주는 게 너무 고마웠다. 순수한 서울 남자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오늘만큼은 나도 부산 남자였다. 음식이 나오고 나는 위생장갑을 끼고 초밥을 빚어 그녀의 접시에 놓았다. 너도 좀 먹어. 그녀는 밥이 다 사라질 때까지 오물오물거리며 뒤늦게 내게 말했다. 됐어. 배고프다며. 회에는 청아인데. 시킬까? 들은 건 많아서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을 내뱉었다. 아니 오늘은 나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다. 술만큼 나를 솔직하게 만들어주는 건 없었다. 분위기도 무르익었고. 오 식빵군 눈치 좋아. 라이스 양은 넉살이 좋네. 그렇게 우리는 술병을 비워나갔다. 그녀는 화장실로 잠깐 자리를 비웠고 나는 혼자인 어색함에 메시지도 오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친구 옆에 앉아야지. 잠시 후 그녀가 어느 틈에 구한 건지 가득 찬 맥주잔을 들고 내 옆에 앉아 머리를 기대고 폭 안겼다. 가면에 금이 갔다. 나는 호위무사일 역할인데 공주님은 나에게 더 과한 걸 요구하고 있었다. 샴푸 향은 은은한 고구마 냄새였다. 이 고구마 향은 너무 달아서 조금만 방심하면 푹 빠질 것 같은 달콤함이었다. 안돼 겨울철 군고구마는 당뇨의 주원인이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나 덜렁이라서 자주 넘어져. 근데 부산에서 넘어졌을 때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거라. 대충 무슨 얘긴지 짐작이 가는데 근데 머스마들이 팬티 색까지 말하면서 놀려대는 거 있지. 넌 왜 그런 얘기밖에 없어? 그러게. 왜 그런 일들만 있을까? 나는 나름 책 잡힐 행동 안 하고 약자라고 생각될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데. 주관도 있고 불합리의 문제의식도 충분하고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데. 왜 남자들은 하나같이 날 어떻게 해볼 생각만 하고. 나는 뭐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지? 내 어깨를 적시는 그녀의 머리를 나는 말없이 쓰다듬었다. 고구마 향이 났다. 달콤했다. 간절하고 순수하게 공허한 적 있어? 매일이 그래. 나도. 그래서 내가 좋은가 봐. 애매한 의미의 호감이라는 말을 사랑이 아닌 것처럼 내뱉었다. 처음 만났는데 얘기가 너무 무거워졌네. 아무튼 그랬다니까. 안 웃겨? 내 옆에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큰 눈을 천천히 깜빡거리며 새하얀 이를 손으로 가리고 나를 바라봤다. 예쁜 얼굴에는 가면을 쓰고 있었나 보다. 작게나마 흘리는 눈물 안에는 많은 감정들이 보였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속으로 외치며 내가 쥐어준 파란 장미를 든 그녀의 손을 누르고 파고들어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난 이때 다른 남자와 나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고마워. 그녀는 앞머리를 만지며 내 품을 벗어났고 멀리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입을 막고 발을 동동 굴렀다. 시선이 따가웠다. 분명 숨어서 지켜보곤 있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이야? 뭐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알잖아. 그래서? 내 고마운 마음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 안 좋다고 생각 안 들어? 더 깊은 선택의 순간이 왔다. 바람 빠진 공처럼 차이더라도 어떠한 결심을 전해야 할 때가. 버스를 놓치면 그 버스를 타려면 30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아니 그게 막차였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던가. 아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가다가 전복될 수 있으니. 나한텐 타이밍이라는 게 없었어. 왕도 없는 사랑에 한시도 떠오르지 않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 없었어. 이런 내게 눈치 없는 넌 참 픽업해.
이런 내게 참으라는 넌 참 못됐어. 그런 너도 하나같이 좋아해. 계속 친구로는 안 돼. 너 잃을까 두려움 뿐인 친구 같은 거 계속하고 싶었으면 내 마음 꺼내 보이지도 않았어. 그럼 내가 거절하면? 서로 이따금씩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그리움이면 더 좋고. 멋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관계를 걸어놓은 비겁한 방법을 쓰더라도 자유의 의지에 강경하게 말했다. 그녀는 망설이며 장미를 바라봤다. 내 턱을 잡고 지그시 감은 눈과 내밀어지다. 끝내 포개어지는 그녀의 입술이 나비의 날개치처럼 자유롭고 부드럽게 내 마음에 내려앉았다. 대답은 여기까지. 펑. 군대에서 쐈던 코폭탄보다 더 큰 소리였다. 본인의 행동임에도 얼떨떨한 표정의 그녀와 물이 든 양동이를 뒤집은 듯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쏟아졌다. 비구름의 더욱 어두운 방거리, 커다랗고 하얀 빛을 뿜은 편의점 앞에서 그녀와 나. 그리고 작은 물방울을 머금는 푸른 장미 한 송이가 가족처럼 서 있었다. 편의점 우산 정말 필요 없어? 너무 비싸. 그래도 밥도 얻어먹었는데 한 번 쓰고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우산까지 어떡해. 그리고 나 비 맞으면 한층 더 예뻐. 그럴 것 같았다. 안 그래도 찰랑이는 머릿결인데 비를 맞으면 달콤한 냄새에 흠뻑 취해버릴 것 같았다. 푸흡 그런 것 같네. 그녀의 농담 때문인지 욕조에 몸을 담근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우산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린 너와 내 꼴이 우스워서인지 아니면 빗방울이 흐르는 작고 선명한 손이 놓아지지 않는 게 행복해서인지 웃음이 터져나왔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이라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가면은 깨졌고 오로지 나였다. 나로서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흠뻑 젖은 그녀를 택시에 태우고 손을 흔들었다. 장마가 계속되고 괴로운 미세먼지도 구름 한 점도 없는 눈부시게 멋진 날. 신호처럼 그녀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비처럼 마르지 않는 의지로 그녀와 뭘 해야 할까 고민하는 막연함도 내겐 설렘이었다. 그녀의 여유가 내게 허락될 때마다 전화를 걸었다. 장마가 멈추는 날만 코대하며 향아. 응,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라이스의 이름은 향이었다. 이름도 예뻤다. 향아. 아 왜? 듣기 좋다. 뭐가? 핏소리랑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이름. 오글거리지만 참아주라. 싱겁긴, 마음은 정리됐어? 응. 걔 친구들 만났는데 나를 친구라고 소개하더라. 그래서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 응. 그녀에게 그에 대한 기대라도 남겨진 것이 싫다. 투정하고 조바심을 내고 싶지만 내 욕심이 그녀에게 짐을 더 지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었다. 그럼 잘 자고. 날 좋은 날에 보는 거다. 인내 후에 날이 찾아왔다. 마침 주말 오전에 내리는 이슬비 후에 맑은 날이 도래했다. 난 준비를 서두르고 어느 때보다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꽃다발과 함께 빗속을 걸었다. 이 비가 그치면 하늘처럼 환한 그녀의 이례적인 미소를 감상할 수 있기에 나는 그녀의 집 앞에 서서 전화를 걸었다. 잠이 많은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정오가 되어도 그치지 않는 비와 닿지 않는 내가 불안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일어나는 걱정으로 빗속에서 그녀의 집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오후 3시가 되어서나 그친 비에 바지와 어깨가 너무 젖어 소용없던 우산을 접고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비 맞은 생쥐꼴이 내가 봐도 처량해 보였다. 하지만 괜찮다. 곧 라이스를 볼 수 있으니까. 긴 신호가 갔으나 받지 않았다. 엄습했다. 불안함이. 뒤덮었고 몰려오며 고조되다 계속되었다. 눈에 그녀의 집 하나를 담던 눈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 오피스텔의 유리문을 열고 갈색 펀머리의 작은 키의 남자가 건물 밖으로 손을 내밀며 비가 멈춘 것을 확인했다. 그 후 편한 차림의 그녀가 그를 뒤따라 나왔다. 라이스는 귀찮다는 표정과 달리 행복한 시간인지 꽤 먼 거리를 배웅하는 듯했다. 그리곤 다리가 후들리고 있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 생각은 내 머릿속을 뒤덮어버렸다.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을수록 더. 나는 웃는 표정과 달리 끔찍한 시간을 눈물과 함께 흘려보내며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1시간 후 돌아와 건물의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나는 그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대책 없는 표정으로 얼어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서린 고민 끝에 문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날 좋은 날에. 나는 한마디와 그녀의 품에 파란 장미 꽃다발을 밀어넣었다. 그대로 돌아서 낯선 시장과 골목을 되돌아왔다. 어디론가 숨고 싶을 만큼 무섭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서러운 처음 걷는 거리였다.
공허함을 견디려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을 욕심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마음을 주던 몸을 주던 우린 그저 또빵 부스러기만을 내려다보아야 하나보다. 너와 내겐 풍성한 파란 장미처럼 먹음직스러운 크기의 버터 향의 빵 같은 사랑은 허락되지 않는가 보다. 그래도 악착같이 주워 먹을 것이다. 그저 향이라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이따금씩 꺼내볼 수 있게.